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초점입니다. 포커스라고 얘기하죠. 초점인데요. 사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이 초점이 뭐 어떤 면에서 이 표현하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냐에 따라서 사진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또 초점이 어디에 맞았느냐에 따라서도 사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기계적인 내용,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콘트라스트도 있고 라이팅도 있고 노출도 있고 뭐 노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기본적인 그 기술적인 상황에서 이 초점이 또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도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초점도 자동 초점하고 수동 초점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파트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초점도 수동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번거롭게 카메라 조작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수동은 과정을 익히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적응되는 것만 완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자동보드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수동 초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수동 초점은 어떻게 맞추는 거가 더 좋은 건지를 먼저 일단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리 카메라에 보면은요. 그것도 메이커마다 좀 틀린데요. 이렇게 렌즈 쪽에 AF, MF, 지금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캐논 구형 렌즈인데요. 이 M자를 크게 해갖고 그냥 M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에서 AF, MF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AF 쪽으로 놓으면 당연히 오토포커스 초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M에 놓으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사용상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이래서 안경을 또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동으로 초점 맞추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또 웨스트 레벨 파인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다 보면요, 이 숨 쉬는 김에 따라서 이 안경까지도 뿌얘져 가지고 아주 이 곤란한 적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오토포커스를 쓰게 되면은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그런 귀찮은 게 없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오토포커스가 또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오토포커스를 놓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초점을 맞춰 버려 가지고 사진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포커스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포인트가 상당히 넓어지고 세분화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데 크게 이렇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100%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 초점은 적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뿐이지 적응이 되면 내가 원하는 100%의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게 수동이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수동 초점은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수동 초점 맞출 때 사용하는 초점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초점 스크린이 다양해 가지고요 좀 더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는 스플리트 스크린이니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스크린을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스크린을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수리점 같은 데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스크린을 교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는 스크린을
이 셀프로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여튼 초점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크린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의 스크린은 그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스프리트 스크린을 전자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그 수동 스크린에서 전면 매트 스크린 같아요. 맑아졌다 흐려졌다 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라,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헷갈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동으로 초점을 놓고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냥 오토포커스를 놓고 찍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은요, 수동 초점으로 놓으면은 그 보조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캐논 같은 경우는 수동 초점으로 놓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그 초점 맞은 부위가 빨간 선으로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초점이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토포커스 사용할 때 어때요? 삑삑 소리가 나갖고 음을 설정을 해놓으면 초점이 맞으면 삑삑 돼갖고 셔터를 누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원샷 기능 같은 경우는 캐논으로 얘기하면 원샷 기능인데, 초점이 맞아야 셔터가 눌러지는 이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오토포커스도 수동에 근접할 수 있게 정밀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수동 초점도 이렇게 보조 기능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동 초점을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점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요, 긴 시간으로 내가 사진을 할 것이다, 내 평생 사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노출도 수동, 초점도 수동으로 맞추는 적응 훈련을 좀 해주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적응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크린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MF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파인더 밑에 요게 수동 초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고요. 이 스크린 자체가 흐려졌다 맑아졌다 해갖고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보조 기능들이 있어서 지금은 수동 초점에 어떤 카메라들은 이 초점 링을 이렇게 딱 돌리면은요, 초점을 맞추려고 이게 확대가 되죠. 화면이 쭉 크로즈업이 돼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서 초점 링을 돌려가지고 훨씬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여기 카메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는 점이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수동 초점 방법이다라는 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수동 초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자동 초점이라는 기능을 놔두고 수동 초점의 어려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무슨 시간에든지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사진가가 찍는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한테 오토로 놓고 노출도 오토, 초점도 오토로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이입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내가 찍는 거라 자동으로 놓게 되면 카메라가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를 제대로 활용해서 내가 생각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수동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약간의 편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동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모든 걸 카메라에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적인 감각이나 실력은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 면을 이해를 하셔서 수동이라는 방법을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이 쨍하고 맞아야 좋은 사진이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에 따라서 초점이 안 맞아도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초점이 맞아야 좋은 사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부러
초점을 안 맞춰서 찍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진가들 중에. 그 다음에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쨍한 디테일이 선명한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초점이 맞아야 될 사진에서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 그건 실패한 사진이 되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오토포커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초점 포인트가 맞아갖고 초점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들고서 슬로우 샷다로 찍을 때 이 저속샷 때에서는 카메라에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뭐 흔들림 보정, 떨림 보정 기능이 있긴 하지만 슬로우 샷다로 찍을 때는 가능하면 삼각대를 놓고 찍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그 카메라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로우 샷다로 찍을 때라든가 무거운 렌즈,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즘 뭐 줌렌즈 같은 경우에 이런 무거운 렌즈를 사용하고서도 또 손을 들고 찍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 초점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카메라 파지법이라고 그러죠. 카메라를 어떻게 잡고 카메라의 떨림을 최소화시켜서 촬영하느냐라는 그런 촬영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점이 맞아야 될 상황에서 초점이 안 맞으면 실패한 사진이기 때문에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샷터에서 흔들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오토포커스에서 초점 포커스가 다른 쪽에 맞아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수동 초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가민가 해가지고 초점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또 사용하는 렌즈가 크고 무겁다 보면 그걸 또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다 보면 당연히 흔들려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초점이 벗어나는 그런 벗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고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초점이 다 맞아야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두 장의 사진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신영상주의 사진가라고 그래서 주관적인 다큐멘터리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로버트 프랭크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도 삐뚤어졌지 않습니까? 한쪽 무게가 이쪽으로 차지하고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또 여기 지금 천정 지붕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는 모습에다가 초점까지 흐리멍텅하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사진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초점이 짱하게 맞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완벽한 표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예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사진적인 용어로 인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쓰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아웃포커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뒷배경이 흐려지고 앞부분이 선명한 게 아웃포커스라고 그러면 앞부분이 흐려지고 뒷부분이 선명한 거 우리가 인포커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앞에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사체가 초점이 흐려져 버리다 보니까 이 사진의 그런 불안함이 훨씬 더 가중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자기가 일부러 초점을 안 맞췄다라기보다는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최대한 근접거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초점이 안 맞아도 사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성이 사진에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그건 성공한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동 초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처음에 적응할 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말고는 이 수동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100%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동 초점이 손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동 초점보다도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동 초점이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 시간이 나실 때 어차피 배우는 과정에서 수동 초점, 그 다음에 수동 노출, 뭐 이런 기능들을 익혀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사진의 그 삶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